몽골의 게세르에 대해 소개하게 된 게세르 칸 조입니다. 목차는 게세르 칸에 대한 소개와 게세르의 에피소드 및 줄거리, 게세르의 여러 판본 중 브리아트계의 판본을 고른 이유, 단군 신화와 게세르 신화의 연관성, 몽골 신화의 문화 컨텐츠와 근황, 마지막으로 몽골 신화 문화 컨텐츠의 미래와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세르란 알타이에서부터 티베트와 몽골 초원을 걸쳐 만주와 한반도에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발견되는 영웅 서사시의 제목이자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입니다. 하늘세계에서 아바이 게세르의 원래 이름은 벨리그테였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지상에서 태어난 후 수년기의 이름은 뉴르가이였고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실천하는 실정을 단행하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름이 아바이 게세르입니다. 아바이라는 말은 몽골계 브리아트인의 구비 신화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종의 호칭입니다. 함경도 방언의 아바이처럼 선조, 아저씨,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진 경칭이기도 합니다. 알타이역의 민족들 사이에서 아바이는 오늘날에도 남성 연장자의 이름 앞에 붙이는 일반적인 존칭으로 사용됩니다. 게세르라는 말의 정확한 뜻과 어원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으며 보통 지상에 강림한 하늘신이라는 의미로 이해되며 연구자들에 따라서 게세르를 발음이 유사한 독일의 카이저에 비교하기도 하고 투르크인 민속에서 징벌을 내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기이세르와 연결해서 살펴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아주 오랜 옛날 서쪽 하늘의 착한 신들과 동쪽 하늘의 나쁜 신들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서쪽 하늘의 수장은 히르마스 탱그리, 그리고 동쪽 신들의 수장은 아타이 울란 탱그리였는데 이름에서 짐작해볼 수 있듯 이 둘은 탱그리라는 한 집안의 자손들입니다. 패배한 동쪽 하늘의 신들은 지상에 버려졌는데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악한 마법사들로 환생하였습니다. 이들이 평화롭던 인간 세상에 기근과 질병이 고통을 주게 되자 하늘세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나쁜 마법사들과 그들의 수하들을 무찌를 영웅을 탄생시켰는데 그의 이름이 아바이 게세르였습니다. 하늘세계에서는 신들의 회의가 열리고 지상세계의 극심한 가뭄과 전염병으로 매일 인간들이 죽자 하늘세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영웅 아바이 게세르를 인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게세르가 하늘에서 33명의 하늘용사와 함께 지상세계로 내려와 마침내 서쪽 하늘신의 아들과 동쪽 물의신 용왕의 딸이 결혼을 하고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들과 싸움에 나섭니다. 게세르의 첫 번째 부인 달처럼 아름다운 연인 야르갈라는 게세르가 저주에 의해 죽어가자 할 수 없이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지하세계 입구에서 사는 영악한 호랑이와 머리가 여럿인 거인과 괴물을 찾아갑니다. 저주에서 풀린 게세르는 까치의 계곡, 까마귀의 계곡, 늑대의 계곡을 넘어 구하러 갑니다. 야르갈라는 게세르를 구하기 위해 끝없는 길을 걷고 게세르의 죽음의 생사 앞에서 그를 살리기 위해 아바르가 세겐을 만납니다. 야르갈란이 만타의 아이를 만난 뒤로 정신을 차린 게세르는 야르갈란이 자신을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알고 야르갈란을 찾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흉인 하라스톤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함께 야르갈란을 찾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큰아버지인 하라스톤이 여정을 함께하며 아내를 탐하려 하자 곧장 죽여버리고 아바르가 세겐을 만나 영혼을 소멸시키고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게세르를 혼자 독차지하고 싶은 아내는 게세르의 잔에 마법의 물약을 타 아내의 말만 듣는 멍청이가 되게 합니다. 게세르에게 죽임을 당한 후 환생한 아타이 울란의 세 아들 샤라블린 칸은 복수를 준비하는데 그들은 게세르가 멍청해진 것을 알고 게세르의 진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적들의 규모는 끝없었고 하늘의 용사는 겨우 33명 뿐이었는데 그때 하라스톤은 적진에 진입하다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강교한 활을 올려 하늘의 용사들을 취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적들은 숨어있다 취한 용사들에게 쳐들어갔고
술에 취해도 용맹함은 그대로였던 용사들은 갈증으로 인해 샤바블린의 사악한 존재들이 흘린 피에 계곡물을 들이키다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내인 우르마이 고우는 잡혀가게 됩니다. 게세르의 누나들은 꾀꼬리로 변해 그의 기억을 되살리는 노래를 부르고 게세르는 정신이 들기 시작해 본연의 늠름한 전사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늘 용사들을 부활시키고 하라스톤을 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라스톤은 손과 다리를 못 쓰게 되고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채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권선징악을 나타내는 에피소드입니다. 게세르는 우르마이 고온을 구하러 가고 길 잃은 아이를 받아주는 전통이 있던 샤르블린 칸의 전통에 의해 힘이 센 아이로 변신해 게세르를 맞서라는 명을 받고 군대를 데리고 나가 모조리 학살시키는 것을 반복해 샤르블린 칸의 군대 병력이 전부 없어지자 할아버지와 아이들을 보냈는데 그마저도 모조리 학살시킨 게세르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새 아내와 함께 서로 싸우지 말기를 당부하며 잘 지내게 됩니다. 이러한 에피소드는 게세르의 칼 같은 면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늘 용사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내려와 사악한 마법사들을 응징하고 지상과 우주의 조화와 평화를 되찾게 한 후 귀환하는 내용입니다. 게세르 신화의 판본은 티베트 판본, 몽골계의 베이징 판본, 브리아트계의 페트로프 판본 등이 있는데 이번에 번역된 브리아트계 판본이 본래 샤머니즘적 성격을 가장 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판본들은 이미 내용이 역사화되었거나 불교에 의해 각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브리아트계의 판본의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브리아트계의 판본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세르 신화는 국내의 무속 연구뿐 아니라 우리 문화의 기원과 본질 탐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신화를 통해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연대의식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흔히 서양 신화에만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에서 신화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혀줄 소중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신화가 또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단군 신화입니다. 지상세계의 문제를 목격한 환웅이 환인의 허락을 얻어 무리 3,000명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온다. 이후 환웅은 신시로 일컬어지는 하늘신의 집조 통치 구역을 설정하고 지상에서 인간들을 괴롭히는 악의 무리를 제압한 뒤 지상과 우주의 조화를 복원시킵니다. 게세르 신화는 영원한 푸른 하늘이 존재하고 인계를 지배하기 위해 게세르가 인간 세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비한 상징 조작이 일어나고 신시가 열리고 토템이 생겨나고 다양한 하부 종족들이 토템을 통해 생겨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사한 점으로는 지상악을 제거하기 위해 둘째 아들인 게세르가 지상 강림을 결의하고 단군 신화에서도 지상의 문제를 위해 소자인 환웅이 지상 강림을 하는 것과 이념을 실현하고 제국을 건설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게세르와 단군 신화가 유사한 구성을 띠는 건 게세르 신화가 브레야트만의 서사시가 아닌 단군 신화를 포함한 동아시아 서사시의 원형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야기 얼개의 유사점으로 볼 때 알타이의 마하다이 카라, 칼묵의 장가르, 티베트의 게세르, 몽골의 게세르, 브라야트의 게세르 신화, 그리고 심지어 한반도의 단군 신화를 포괄하는 대규모 이야기군을 게세르 이야기군이라고 하며 이에 따라 동아시아 전체에 걸쳐 발견되는 게세르 신화군을 통해 동아시아의 보편 가치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물론 게세르 신화와 단군 신화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일단 게세르 신화는 악의 문제입니다. 악을 제거하기 위해 게세르가 강림하고 결국 악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단군 신화는 질서의 문제입니다. 무질서한 세계에 내려온 환웅은 인간 세계의 문명을 전파하고 야만의 동물을 질서의 세계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입니다. 제거,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제3부에서 게세르 신화는 제국이 확장되는 것으로 끝나는 반면 단군 신화는 제국이 소멸하고 신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게세르 신화가 정복을 하는 유목민의 신화라면 단군 신화는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질서에 따르는 농경민 사회의 신화입니다. 다음으로 몽골 신화의 문화 콘텐츠와 근황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몽골 신화의 문화 콘텐츠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몽골 민족은 몽골 본토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에도 소수민족으로 거주 중이며
유목민의 신화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서 게세르 신화가 전승된 양상을 보입니다. 앞서 발표에서 게세르 신화에는 여러 가지 판본이 있다는 것이 잠깐 소개해드렸지요. 여러 판본이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때문에 몽골 본토뿐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도 게세르 신화 관련 콘텐츠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신화는 몽골 민족의 입장에서는 범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는 정신적 소산이 되지만 소수민족 정책에 민감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소수민족에 대한 포용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 게세르칸 서사시의 가면의식무입니다. 티베트 지역에 전승된 전통으로 조구첸 수도원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티베트 전역의 많은 지사 수도원으로 퍼졌습니다. 현재까지도 조구첸 수도원에서 게세르 신화 서사의 원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몽골의 음악극인 샤라이강의 새 황제입니다. 몽골의 희곡문학의 선구자인 남닥은 1942년 게세르 이야기의 주요 파트인 샤라이강의 새 황제 이야기를 음악극으로 만들어 본격적인 공연문학으로 재창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TV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방송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 측에서 제작한 드라마인 킹 객스르 놀링 워라는 작품입니다. Ngalien kham taraz gmardi je mekara ardel marung az ka chomchil ftani ardingen ka tavogui 한양 kham tamordi mozgmar 네 번째로는 러시아 내의 브라트몽골에서 개최되는 전통 예능 경연대회입니다. 러시아의 브라트몽골에서는 1990년대부터 세르칸 서사시 1000주년을 기념하여 대외적으로는 게세르 신화를 몽골 민족의 대표 문화유산임을 전 세계적으로 표방하고 내부적으로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핵심적인 전통문화로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분위기는 전국적 경연대회부터 대학축제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를 막론하고 매년 민족 전통축제화되어 거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은 게세르칸 서사시의 주인공인 게세르와 그의 부인들에 해당하는 다기나, 선녀를 모델로 하는 2017년 다기나와 게세르 경연대회입니다. 마지막은 음악 콘텐츠들입니다.
사실 음악 콘텐츠는 게세르보단 몽골의 또 다른 신화인 장가르 신화가 더 주목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 세 개의 앨범이 장가르를 주제로 한 노래들이며 아래는 몽골의 전통 창법인 흐미를 메탈과 접목시킨 더후라는 밴드입니다. 위의 밴드들도 몽골의 전통을 담은 밴드인 만큼 더후와 유사한 음악을 가졌습니다. 더후가 밴드 중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가 많기에 더후의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몽골 신화의 문화 콘텐츠를 다 시청하셨으니 이 문화 콘텐츠의 미래와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조가 생각한 첫 번째 의견은 콘텐츠 과잉 공급의 시대인 현 시점에서 몽골 신화는 블루오션이란 점입니다. 신화를 주제로 한 문화 콘텐츠로 자주 활용되는 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집트 신화, 북유럽 신화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몽골 신화는 몽골 외의 문화권에서 그 콘텐츠와 용례를 아직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몽골 신화는 대중들에게 매우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 콘텐츠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몽골 신화의 문화 콘텐츠는 그동안 몽골 문화권 내에서만 소비되어 왔고 몽골만의 전통과 오래된 스타일을 고집하여 비교적 최근에 나온 콘텐츠들도 세련되었다고 느끼기 힘듭니다. 몽골만의 전통을 유지한 채 현대의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 제작하면 몽골 신화의 문화 콘텐츠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미디어 믹스입니다. 우리는 신화하면 왜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우리는 동아시아 문화권인데 왜 제우스와 헤라, 헤르메스 같은 신들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이는 고전 명화부터 드라마, 영화, 웹툰, 소설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매우 친숙한 겁니다. 몽골 신화 또한 단점들을 보완하고 다양한 분야로 미디어 믹스를 시도하면 낯선 이야기에 신선함을 느끼는 대중들은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을 것이고 몽골의 신화 콘텐츠 또한 외부의 문화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대중적으로 바뀌거나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매체를 통해 사람들이 몽골의 유목민 문화와 게스르 신화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몽골, 게스르에 대하여 발표를 준비한 오경석, 김다나, 이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